이게 가르치는 교육이 다르구나. 나도 하고 싶다. 내가 못했으니까. 문제는 그 과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외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나도 잘 몰라. 나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막 영어를 가르쳐. 나도 수학을 잘 모르는데 수학을 가르쳐. 이거 가능할까요?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또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진아의 하루 한 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서 돈에 강한 사람인가 네, 생각을 해보면 저는 돈 재테크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저희 집이 아주 부유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뭐 부족함을 느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쓰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저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자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집이 부자가 아니지만 아이는 부유할 수 있죠. 부모님이 부잣집인 듯 아이가 해달라는 거, 아이가 갖고 싶은 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를 드리는데, 돈 개념이 좀 약해요. 지금도 약해요. 어릴 때도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재테크가 이렇게 경제관념이 좀 약한 건 사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 엄마 아빠 죄송해요. 부자는 망해도 뭐 3대는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돈이 그렇게 많아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네들이 하고 있는 그 부자 공부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돈을 바라볼 것이며 이 재화를 어떻게 축적해 나가는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도 돈을 벌어. 뭐 그런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간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망해도 3대가 가고 그 이후에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르치는 교육이 다르구나. 나도 하고 싶다. 내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조금은 나와는 다른 경제 개념, 그 경제에 대한 어떤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참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 과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외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나도 잘 몰라. 나도 영어를 잘 모르는데 막 영어를 가르쳐. 나도 수학을 잘 모르는데 수학을 가르쳐. 이거 가능할까요? 누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네, 경제 개념이 약할 거예요. 경제 개념이 아주 뛰어나다면 부자겠죠. 네, 그런 분들은 부자겠죠. 그래서 이런 책이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알려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깊이 있는 지식은 없더라도 팁이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반가웠던 책이에요. 목차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 잘 안 보이죠?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과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아이로 키우는 법. 네, 좋은 말은 목차에는 항상 좋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더 저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한테 용돈을 얼마 정도 주고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이 책을 처음에 딱 넘기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네, 이렇게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업고 딱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할까? 지금 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아직은 초등학생이 아니라서 저도 초등학생 때 용돈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때부터 해서 용돈을 받아왔죠. 관리를 잘 하다 못하다 받아왔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할수록 용돈에 대한 고민, 언제부터 줘야 할지, 얼마부터 줘야 할지, 줬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얼마 주고 계세요? 뭐 일주일에 5,000원? 너무 많은가요? 3,000원? 아직 저희가 이제 용돈을 제가 줘본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받았던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줘본 건 아직 안 해보다 보니까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딱 읽고 나서 잠깐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에 주는 게 좋을까? 하루씩 주는 게 좋을까? 한 달을 주는 게 좋을까? 막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저자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절대 용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은 적이 없고 주변에 그 본인이 어릴 때 학교 다녔던 그 부잣집 유대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용돈을 받은 적이 없대요.
이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때 해외로 그 연수? 사실은 그냥 뭐 놀러 갔다가 연수도 하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에 갔어요. 텍사스에 갔었는데, 홈스테이로 갔던 그 살았던 그 같은 집에 있었던 친구의, 그러니까 저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보통 다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제가 홈스테이로 갔던 집은 그렇게 뭐 부유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중산층이었고, 그 아이의 친구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친구 집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산 중턱쯤에 그 집만 나오더라고요. 그 집만 딱 나오는데 영화에 보이는 집 같았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집에 그 친구의 방을 갔는데, 이제 거실을 들어가도 한번 깜짝 놀랐죠. 야, 이렇게 넓구나. 영화 어떤 세트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거실을 지나 약간 차고지 근처에 그 약간 작은 쪽방보다는 우리나라가 쪽방 했을 때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컸지만, 정말 작은 방이었어요. 그 집이 워낙 크기도 했고, 진짜 놀랐어요. 근데 그런 작은 방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문 열면 그 차고지랑 연결돼 있어요. 네. 그뭐 20살이기도 했고, 그 친구들은 20살이 아니었구나. 20살이었네요. 네, 20살. 20살 친구니까 뭐 남자애들이고, 이제 그 미국 애들은 어릴 때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차도 막 본인이 수리하고 막 스테레오 달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에서 있고 대부분 시간은 차고에 가서 자기 차 고치고 만지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본인이 그 방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그 집에 얼마나 좋은 방이 많을 텐데 그런 그 작은 방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부모님한테 그 방값을 낸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죠. 네, 정말 많이 합니다. 과외도 하고 뭐 여기저기 대학생들 많이 뜁니다.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요. 근데 거의 20년 전, 굉장히 오래전 저 때는 아르바이트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아닌가? 제가 부유했나요? 그렇게 막 아르바이트를 일상처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상처럼 하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맥도날드에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파트타임 잡도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집에 부모님한테 방값을, 생활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집이 그렇게 부잔데, 응? 왜 방값을 낸다고? 그래서 왜 그러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였어요. 물론 제가 홈스테이 하는 그 집의 친구는 방값을 엄마한테 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어린 나이 21살 때, 아니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아니 자식한테, 그 집이 아들이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외아들한테, 그 친구한테 방값을 부모님이 받는다는 걸 보고 제가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야,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게 이래서 그런 말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모르게 지나갔는데, 요즘에 좀 재테크 서적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어떤 경제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 구나. 그러니까 비단 그 친구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네, 다시 그 제 어떤 기억의 소환을 불러일으켰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저자도 어릴 때 한 번도 용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의 부잣집 유대인 친구들도 용돈을 받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랬구나. 이렇게 달랐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다. 버는 거다. 네. 월급을 받는 사람 중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그냥 돈을 받는 경우는 없다. 맞죠? 네, 없다. 근데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지만, 이제 용돈을 주고 이제 규모 있게 돈을 쓸 수 있게 용돈 기입장을 써라. 이제 엄마가 용돈을 처음 줄 때도 네가 용돈 기입장을 쌓으면 그 다음 달 용돈을, 혹은 뭐 그 다음 주에 용돈을 이렇게 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엄마도 관리하기 어렵고 저도 잘 안 쓰게 되고 몰아쓰게 됩니다. 막 학습지 하듯이 막 몰아쓰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꼼꼼하게 맞춰보시기도 어렵고 그렇죠. 돈을 노동의 대가로 느끼거나 하지 않는데, 돈을 이제 용돈을 줘서 그거를 이제 쓰게 되면, 내가 저거를 사고 싶은데 다음 달에 그 돈 받아가지고 사야지. 결국 소비하는 거에 대한 계획만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용돈을 준다는 건.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보다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돈이라는 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돈이라는 건 노동의 대가, 뭔가 내가 해서 받는 내 피와 땀과 노력의 그 대가를 얻는 거다. 아직 아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개념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는 그렇게
첫걸음을 떼야겠다. 아이한테 시켜주는 경제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일은 엄마의 몫이 아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몫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엄마의 몫이 많으니까 빨래를 하고 뭐 수건을 갠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조금 더 커갈수록 뭐 본인이 먹은 그릇 정도는 한번 좀 깨끗하게 안 씻기더라도 그럼 나중에 이제 몰래 제가 씻는 거죠.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그 씻어볼 수 있게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씻을 수 있게 뭐 그렇게 씻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준다든지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홈 아르바이트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신발을 닦으면 500원, 뭐 현관을 청소하면 1,000원, 뭐 설거지를 하면 2,500원, 화장실 청소를 하면 3,000원. 아이한테 화장실 청소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썼을 것도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치원 갔다 와서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옷을 이렇게 막 아무데나 벗어놓을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반성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뭐 겉옷 같은 거 잘 정리해서 옷걸이에 걸으면 얼마 정리하는 거 뭐 어떤 부분을 하면 뭘 하겠다라는 거를 규칙 같은 걸 정해서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 얼마. 그래서 이 책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 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얼마를 모았는지도 이렇게 직접 적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출력해서 이렇게 붙여넣어서 서로 볼 수 있고 그거를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1, 2주에 한 번은 아이 통장을 하잖아요. 여기도 아이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직접 가는 거죠. 가가지고 입금을 같이 해보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해요. 이거를 아이랑 돈을 모았는데 통장에 모았는데 이거를 뭐 일정 정도 금액이 될 때까지 계속 모으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아이한테 맡겨서 물론 아이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한테 맡겨서 아이가 갖고 싶은 거를 쓰도록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목표한 게 있고 그 전까지 열심히 돈을 모을 거니까 어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이제 모으게 하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성취하게 되는 사게 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의견이 어떠신지 네 궁금한데 그러니까 둘 다는 아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신 분 아니면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거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책 한 권을 읽어도 사실 남는 구절이 하나가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남는 거를 제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고 제가 뭔가가 되게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할 수 있으면 그거로 저는 이 책 충분히 값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네. 정말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네, 더군다나 기존에 이미 용돈을 그냥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왜 뭐 지금까지는 돈을 이렇게 일주일에 뭐 얼마씩 3일에 얼마씩 주다가 갑자기 왜 뭘 해야지만 돈을 주느냐 아이들이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변화할 때는 단칼에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어머니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되게 작은 거부터 해서 돈을 모아보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홈 아르바이트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